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23년 1월 5일자 니케이가 최초 보도한 이후에 지금 그 글로벌 주요 언론에 연일 등장하는 것이 델이 중공에서 만든 칩을 24년까지 싹 아웃시킨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델은 비슷하게 진행 중인 여러 사건의 일례에 불과할 것이고, 사실은 HP나 애플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지금 차례차례 중공 탈출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요거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적극적으로 글로벌 주요 제조업들 유치하기 위한 노력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을 마지막에 밝히겠습니다. 우선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한 거 이거 이제 팩트부터 정리를 해야겠죠. 미국 PC 자이언트인 델이 22년 3분기 이거 글로벌 세 번째 PC 밴드라고 하고요. 중국 내에서는 두 번째 큰 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회사라는 뜻인데, 이 제조 공급망을 중공 외부에서 구축하기로 그런 어떤 정책을 이미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두 가지 이제 추가적인 부수적인 결정을 했는데, 첫 번째 결정이 24년까지 자사 제품에서 중공에서 만든 모든 칩은 더 이상 사용 안 한다는 겁니다. 해외 기업이 중공에서 만든 칩도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이닉스가 중공에서 만든 DRAM 사용 안 한다는 겁니다. 델은. 다만 2000에서 만든 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결정이 델의 납품업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납품업자들한테도 중공 내에서 제조된 부품 사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중공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라. 즉 가령 이런 겁니다. 베트남에 어떤 생산 공장이 있다면 거기에 카파를 늘려서 거기서 더 많이 만들어서 사용해달라, 공급해달라, 이런 겁니다. 이 말은 이제 델이 품질 검사할 텐데 중공에서 만든 어떤 부품이 있으면은 불합격 시켜버린다는 그런 뜻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그대로 한번 영어를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It's not just an evaluation. 이거 evaluation 그러니까 탁상 공론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싶네요. It's not just an evaluation. It's not crying wolf. 그냥 부르짖는 늑대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It's a real. It's a real. 진짜라는 거죠. real. And ongoing plan. 지금 진행 중인 계획이라는 겁니다. And. 이 마지막이 무섭습니다. This trend looks irreversible. irreversible. 이게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다. 즉 중공 탈출은 되돌릴 수 없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인도나 베트남 또 한국도 포함되고요. 이런데 공장이 확장되고 또 그걸 중심으로 새로운 공장을 중심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새로운 공장을 중심으로 계속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마치 러시아 에너지가 퇴출되는 것과 지금 거의 유사한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럽이 LNG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버리면은, 그러면 최소한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확실하게 러시아 에너지는 아웃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수불태, 낙장불입. 그래서 돌아가는 기업, 후진 기업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와,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CMP,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한 거 보면은 델은 95년부터 중공 내에 직접 판매 개시했다 하고요. 2007년부터 중공의 로컬 소매점에 팔기 시작했다. 이게 도매로 넘겼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부 모델은 중공 내에서 조립도 한다는 겁니다. 또 타이완 파이낸셜 뉴스페이퍼 여기서 이제 보도한 거는 지금 델 같으면은 25년까지 자사 제품의 대략 한 50%를 중공 외부에서 이제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니케이 아시아가 델한테 사실이냐 이렇게 공식적으로 질문을 한 모양인데, 델이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델의 말은 진짜 선답하는 것 같습니다. 선문선답. 고객과 파트너사들의 요구와 기대를
최고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급망 다변화 조치를 지금 취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확인했다는 거죠. 니케이 아시아 보도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과 파트너사니까 여기서 고객과 파트너사는 글로벌 고객과 글로벌 파트너사들입니다. 중공만이 아닙니다. 예. 예? 중공 고객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전 세계 고객의 요구, 기대 이걸 최고로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공급망 다변화 조치를 취하게 됐다. 그런데 그 공급망 다변화 다이버시파이 한다면은 그 다변화된 이후의 공급망에 중공도 당연히 포함돼야 하는데 지금은 하나도 사용 안 한다는 거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중공 아웃 정책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지금 글로벌 3대 PC 브랜드가 휴렛 패카드, HP하고 애플하고 델 아닙니까? 세계. 그래서 얘들 모두 이미 공급망을 중공에서 대만이나 한국 등으로 지금 이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도, 베트남이 다 포함돼서 아시아로 다시 다 지금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현재까지는 대만 비중이 가장 높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SCMP,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하고 이제 니케이 아시아 두 개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현재 중공 PC 시장 규모를 더듬을 수 있는 자료가 나와서 한번 정리하고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22년 3분기 중공 PC 시장 1등이 레노버라고 하네요. 대략 한 500만 개 출하해서 마켓시어 한 38.2%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만 개가 38.2%니까 3분기 중공 전체 PC 시장은 대략 한 1308만 대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델이 153만 개 출하해서 11.7%다 이렇게 SCMP가 보도했으니까 1308만 대 가지고 더블 체크해 봤더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니케이 아시아가 이제 또 보도한 걸 보면은 델하고 HP가 합쳐서 그러니까 HP도 지금 비슷하게 지금 델처럼 비슷하게 지금 탈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델과 HP는 21년에 1년 동안 대략 한 1억 3,300만 대 가량 유닛, 뭐 노트북과 데스크탑 합쳐서 이렇게 공급을 했다 그러고요. 근데 주로 이제 중공 내부의 도시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조립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아시아 니케이 아시아는. 그래서 그 지역이 쿤샨, 장슈, 그다음에 총킨, 서촨 이런 지역에서 대부분 이제 조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본질은 이거 싹 중공 밖으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거. 예? 그리고 애플 같으면은 2020년대부터 중공 내 제조 라인을 인도로 이전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실행 중이라는 것이고 또 23년 금년 중반부터는 중공에서 만들던 맥북의 일부를 베트남에서 조립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델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의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거 보면은 결국 한마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공 내에서는 첨단 제조업 영위하기 힘들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첨단 반도체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입도 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중공에서 만들어서 중공에도 팔고 또 남는 거 해외에도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 자금을 회수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세계 시장이 원하는 물건을 중공에서는 만들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팔 물건이 없어진다는 거니까 중공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공을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중공 외부에서 만들어서 그러면 중공에 수출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수출 금지되는 반도체를 핵심 구성 요소로 하는 그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중공에 수출할 수 있겠는가? 이거 허용하면 안 되겠죠? 이거 허용하면은 수출 통제를 우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 바이든이 지금 발표했던 10월부터 적용했던 수출 금지 대상에는 금지 반도체 갖고 만든 부분품도 수출 금지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초기부터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핵심 부품이 뭐냐? 요거 해석의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미국한테서 끈끈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 그런데 미국의 기본 입장은 기본적으로 금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금지, 수출 통제입니다. 수출 금지. 그래서 개별 허가도 기본적으로는 받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걸 허용해버리면 수출 통제되는 반도체를 핵심으로 하는 부분품,
부품품 그 수출을 허용해 버리면은 금지 반도체를 그 수출 통제 우회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철저하게 다 틀어막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글로벌 주요 기업들 중공 탈출 러시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인데 이번과 같이 개별 기업들의 주요 결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보도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보도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고 그 보도를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체 애그리게이트 데이터는 이런 거 아닙니까? 중공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가 과연 감소하는지 여부이고요. 지금 같이 제가 사진 띄워서 한번 보시죠. 중공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이게 감소하느냐 또 베트남이나 인도 등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하느냐 그 다음에 중공의 반도체 수입 추세는 어떠냐 중공의 또 수출 추세는 어떠냐 뭐 이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중공에 대한 FDI는 현재는 여전히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증가입니다. 증가. 지금 그러니까 전년비 FDI 증가율이 둔화될 뿐입니다. 증가율은 현저하게 둔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년비 20% 30%대 증가하던 것이 지금 최근 값이 9%대로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가속되게 둔화된다면 23년 상반기에 드디어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냐. 즉 전년비가 FDI가 감소하기 시작하는지 이게 앞으로 관전 포인트 될 것 같고요. 가령 베트남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거는 지금 1년 단위로 통계를 다시 계속 발표하는 그런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은 과거보다도 고점을 지금 상향 돌파했으니까 베트남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기본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여러 가지로 크로스 체크한다는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왜냐하면 한국도 아주 중요한 투자 어떤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미국 유럽으로 가는 거, 이 유럽으로 가는 건 대표가 이제 룩셈부르크로 지금 통계에서는 그렇게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공으로 가는 FDI 추세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걸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미국, 룩셈부르크, 중공 이걸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미국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이제 잔챙이들이 잘 식별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미국 제외하고 또 한번 그려봤더니 그러니까 유럽하고 이제 중공을 비교한 거 아닙니까? 21년 4분기하고 22년 1분기하고 이례적인 숫자는 일단 제외를 하고요. 저게 무엇인지 일단 추가적으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 일단 제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는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도 중공 비중은 최근에 줄어드는 그런 어떤 조짐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프상에서. 그 다음에 유럽 비중이 과거에는 중공보다 현저히 낮았는데 지금 최근부터는 유럽 비중이 오히려 중공보다 더 중요해지는 그런 어떤 조짐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판단입니다. 반면에 22년 한국의 리쇼어링 기업 24개 중에서 중공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기업이 15개사로 전체의 63%나 넘었습니다. 업종별로도 전기전자 11개, 자동차 5개 이렇게 첨단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다. 이거 이전에 한번 살펴본 내용인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징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의 수출 또 한국의 중공 수출은 지금 말하면은 중공의 한국에서 수입 이거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총량을 한번 본다면은 한국 수출은 10월부터 전년비 마이너스 5.7%, 마이너스 14%, 그래서 12월에도 마이너스 9.5% 이렇게 감소하는 중인데 한국 수출이 이 가운데 한국의 중공 수출은 마이너스 15.7%, 마이너스 25.5%, 12월에는 마이너스 27% 이렇게 엄청 높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12월에 말이죠. 미국, EU, 중동, 인도
이런 쪽 수출은 12월에 크게 증가해서 역대 12월 중에 1등이라는 겁니다. 1등. 그래서 12월에 미국, EU, 인도, 중동 저런 지역으로 수출은 크게 늘었는데 꼭 그림을 보시면은 중공 수출이 이 마이너스 27% 급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안 지역 수출도 좀 감소를 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중공으로 가는 그 수출 감소를 품목별로 봤더니 단연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가 압도적으로 지금 수출이 폭삭 줄었다는 겁니다. 대중공 반도체 수출은 8월부터 마이너스 7.8%로 감소하기 시작해서 달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감소해서 12월에는 전년비 마이너스 29.1% 줄었고요. 즉 중공 수출 마이너스 27% 줄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 다시 말하면 반도체 수출 감소가 중공 수출 감소를 이끌었고 이것이 한국 수출 감소를 이끌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는 그보다 이런 7월부터 마이너스 13.5%로 크게 감소하기 시작해서 그냥 처음부터 두 자릿수입니다. 달이 갈수록 가속돼서 11월에는 전년비 마이너스 49.7% 대략 반토막 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한국의 수출 감소는 중공으로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공 입장에서 본다면은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공은 반도체를 수입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수입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공은 지금 반도체 고파 죽을 지경이 되어간다. 중공은 반도체 고난의 행군이 개시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사항은 그렇다면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수요 감소 추세가 중공의 저런 특별한 상황 때문에 갑자기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그렇게 바뀌지는 않겠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중공 내수는 더 빨리 감소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불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글로벌 핵심 기업들이 중공 탈출해서 인근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생산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적어도 앞으로 한 10년은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 니케이 아시아가 이런 기술 분야 전문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정도 한 10년 정도 앞으로 걸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지금 적어도 한 10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저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추세가 되어버린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이렇게 보고만 있지 말고 이거 저 아주 어마어마한 아주 글로벌 핵심 기업들이니까 잘 골라서 한국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누가 해야겠습니까? 아예 총리 산하에다가 해외 기업 유치, 스페셜 포스, 특공대 조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죽자 사자 뛰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쟤네들 유치해 놓으면은 좀 물건 만들어갖고 수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출.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장기적인 수출 전략 강화한다 할 때 매우 필요한 조치가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그림은요. 6일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주요 글로벌 반도체 주식들 YTD 수익률, HTD 수익률 그냥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YTD 수익률이라는 것은 1월 1일하고 1월 6일 종가 비교한 수익률이고요. HTD 수익률은 이전 고점에서 6일 종가가 얼마 빠진 것이냐 이걸 비교한 것입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